무리한 진료를 하면서 3년 이상 넘기기 힘들거든요. 결국은 다 알게 돼 있어. 사실 치과가 얼마나 많아요. 다른데 한 군데만 가보면 금방 표시날 거짓말을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.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. 네. 그래서 과잉 진료 피하는 방법은 한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안녕하세요. 서채영 안교입니다. 오늘은 조금 어두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독 그 치과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이 주변에서도 없어지는 치과도 굉장히 많고 새로 생기는 치과도 굉장히 많거든요. 사실 그 치과가 없어질 때는 그 없어진 치과에 문제 생긴 분들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희한테 또 막 울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, 저희도 상황이 처음부터 저희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이제 어디서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또 보니까 먹튀 치과, 이벤트 치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. 뭐 헬스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잖아요. 1년 회원권, 2년 회원권을 끊으면 저렴한 가격을 해주겠다 해서 회원들 많이 모집한 다음에 뭐 물론 그분들도 이제 뭐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뭐 폐업을 해서 고객분들이 본인이 낸 돈을 효용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치과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 광고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걸로 유지가 돼? 도대체? 왜냐면 수술이나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해드리는 그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마무리까지 잘 해드려야 되고, 마무리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의사들도 가서 마무리 해드려야 되고 또 진료를 도와주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, 근데 이제 그 모든 스텝들이 다 돌아가려면 적정 인건비나 사실 임대료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여기는 어떡하려고 이러지 하다가 이제 없어지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애초에 이런 치과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치과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? 그 사실 가장 그래도 첫 번째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치과가 얼마나 오래 여기서 있었나겠죠. 몇 년 이상씩 지속 가능한 진료를 하면서 한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거는 여기는 그래도 너무 과잉이나 무리한 진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. 왜냐면 무리한 진료를 하면서 3년 이상 넘기기 힘들거든요. 결국은 다 알게 돼 있어. 사실 치과가 얼마나 많아요. 뭐 여기만 치과가 있는 거면은 막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거 뭐 속이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데 한 군데만 가보면 금방 표시날 거짓말을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오래 진료하신 분들을 좀 찾아가는 거는 정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현금 결제를 강하게 유도한다든지 뭐 탈세나 이런 거 하려면은 현금이 좋겠죠. 뭐 그런 경우는 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3번째는 너무 저렴한 치과는 사실 조금 피하시거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굉장히 올랐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진료비가 점점 더 낮아진다? 그러면 나중에 이 진료를 하고 내가 여기서 계속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, 치과 진료라는 게 사실 하시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데서 그거 수리 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. 너무 상식 밖으로 최저가로 찾으시다 보면 또 좀 피해를 입기 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사기나 먹튀까지는 아닌데 네.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. 네. 사실 제 생각에는 같은 진료를 비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. 의사의 뭔가 기술도 다를 수 있고 환자분들에 대한 서비스나 접근성이라는 거는 치과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, 안 좋은 거는 이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잉 진료 피하는 방법은 한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우선 이거는 좀 귀찮으셔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좀 여러 군데 가셔서 비교해 보시는 것. 뭔가 한 군데서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도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비교를 하면서 결국 얘기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2번째는 사실 설명을 해주실 때 이걸 왜 해야 되고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진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진료를 선택을 할 때 간단하게라도 이유를 좀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치료를 좀 권유 받았을 때 부담스럽잖아요. 일단은 이 중에서 제일 좀 심하고 급한 게 뭐냐, 한번 역으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원장님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, 아니면 진료를 급한 진료 받으면서 이 원장님에 대해서 좀 서로 알아가면서 좀 진료를 받으시면 과잉 진료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